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노란톡 국민톡에 출석 체크하셔야죠. 윤정두 7777, 윤정두 7777 잭팟 터트려야죠. 오픈 채팅방 찾아오셔야죠. 지금 화면 보이시잖아요. 윤정두 7777 이렇게 능동적인 방입니다. 채널 돌리셔서 1번 한번 눌러주세요 하면 채팅방에 어떻게 올려요? 1번 잘 안 올리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윤정두 7777 누가 보면 그냥 무슨 종교 집단의 교우인 줄 알 거예요. 그죠? 윤정두 7777 이렇게 행복한 날이 매일매일 진행돼야 됩니다. 오늘 IT의 흐름이 조금 다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시장 대비 좀 더 강했고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가 조금 눌렸죠.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만 삼성 SDI 우와우 오늘 그냥 2차 전지주들 난리가 났죠. LG화학 60만 원 무너지고 막 손절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채널 돌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채널 돌리시면 LG화학 60만 원 이탈됐을 때 아이고 손절하십시오. 바보가 아니죠. 우리는 물쪽 분할이 왜 악재입니까? 그러한 흐름들 거기에 SK이노베이션까지 거기에 오늘 어때요? 신풍제약 거기에 녹십자가 또 끝내줬죠. 박셀바이오 단기간에 140% 올라왔습니다. 피플바이오 단기간에 180% 이상. 와우. 이런 수익 전부 가져가셔야죠. 캐몬의 상한가까지 전부 여러분들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황만 잘 본다면 주력 포트 꽉 채워놓고 시황만 잘 본다면 주력 포트 꽉 채운 상태에서 상한가 종목까지 싹 다 잡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또 야간교육 어제처럼 야간교육 받으시고 또 장중 내내 교육 받으셔서 오늘 같은 날 그냥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황도 시원하게 달려볼 겁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선 특집까지 해서 미국의 대선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 건지 시장의 영향이 얼마큼 나올지 그 부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기준 어때요? 오늘 와우 1.87% 엄청난 시장의 흐름이 나왔죠. 1.87%의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1.87%의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어때요? 의약품이 오늘 또 와우 3.72 녹십자 같은 전통적인 의약품주가 그냥 폭등 난리 빵빵빵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기전자 업종이 2.43입니다. 삼성전자 맨 끝부분에 있는데 어제 야간에도 온라인 교육 해드렸어요.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아니 세상에나 내상에나 지금 시장이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세금 들내려고 삼성전자 상속세 들내려고 삼성전자 주가를 누른다. 얼마 전에는 현대차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선 충당금 잡아서 현대차 주가 눌러버리고 현대글로비스 들어올려서 그렇게 해서 승계 작업하고 세금 들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전기전자 업종의 2.44% 오늘 오래간만에 하이닉스의 변동폭 삼성전자의 변동폭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얼마 안 눌려져 있어요.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실적이 가장 좋은 신고가 그런 종목 삼성전자를 채널 돌리시면 뭐라 그래요? 외국인이 파니까 매도하세요. 아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바로 밑에 있는데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정리하라고요? 외국인 지분이 56%입니다.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빼면 개인들이 뭐 얼마나 있다고요. 동학개미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선구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요 지금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간접 투자 상품에 펀드 상품에 돈이 묻지마로 몰리는 그런 시점. 언제? 금리가 올려져서
정점을 찍을 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릴 때, 그렇게 해서 금리의 정점을 찍을 때, 그럴 때 펀드 자금에 간접 투자 자금이 몰리죠. 그러면 지금 직접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선구자의 입장에서 그 큰 수익 전부 만끽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에서, 어떤 업종에서, 전기전자 업종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서, 화학업종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서, 그리고 자동차처럼 엔화 강세 수혜에 의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서 시세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학업종에서 물적 분할의 LG화학, 삼성전자 세금 들내려고 주가를 누른다 말 같지도 않은, 현대차 그렇게 실적이 좋아져서 대손 충당금 잡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주가를 누른다. 아이고,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시황을 딱 들으시면요, 그 종목군들 왜 투매를 합니까?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인데, 그죠?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오래간만에 의약품주의 탄력이 나오긴 했지만 예전만은 못하죠. 예전에는 그냥 툭 건들면 상한가가 빠바바바방. 물론 박셀바이오가 있지만은 신규주에 대한 메리트 이런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또 자동차 업종, 화학 업종, 거기에 또 파생되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그런 쪽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만 이 다우지수의 흐름처럼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새로운 랠리 나오겠죠. 2016년 이후에 어때요? 2016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2016년 11월 9일 당선된 이후에 그냥 폭등 랠리죠. 아니, 전 세계 1위 국가라면서요. 1위 국가의 1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박빙이라면서요. 근데 채널 돌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1등 국민들이 뽑아놓은 1등 대통령. 정치적인 논리와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 논리에 왜 우리가 금융시장을 바라보면서 휩싸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 기준에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당시죠. 힐러리 후보가 우승한다, 압승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계층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불확실성과 함께 정정 불안과 함께 시장에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폭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랠리가 나옵니까? 어떻게 랠리가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랠리가 나옵니까? 정치판에 끼어들다 보니 이러쿵저러쿵 구설수에 오른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정치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게 정정불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정불안이 불거지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죠. 변동성이 커지는데 일단 지금의 시장에서는 2016년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화당 정부에서도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것은 전체 산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상을 못했던 아마존, 상상을 못했던 뭐 넷플릭스, 상상을 못했던 이러한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기술주들의 랠리를 이끌어낸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산업의 혁명.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 국면으로 인식되고 시장의 강세가 연출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 다 마찬가지예요. 2016년 이후의 흐름. 변동성이 초기에 조금 있었지만은 결국은 랠리의 흐름이 나왔죠. 예?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상한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편안하게 대처를 하고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황만 제대로 잘 읽으신다면 얼마나 좋은 장이라는 거, 얼마나 좋은 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대만 가권지수까지도. 왜 대만 가권지수를 왜 봐요?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잖아요. 기술주 위주. 파운드리 시장의 세계 1위 대만 쪽에 있죠. 이런 흐름들을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잡아내야죠. 2018년도 이 고점을 현재까지도 못 뚫고 있어요. 창피하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을 누가 뚫을 수 있습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전자 업종. 아우 창피해. 오늘 33.48% 비중. 지난주 초까지 34%의 비중. 비중이 좀 줄었어요. 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눌려 있었거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2018년 고점 26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 2600이라 그러면 으악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증시하고 비교를 하면요. 독일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3500까지 있어야 되고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지금 4000을 넘겨야 됩니다. 근데 디커플링이 나왔잖아요. 언제부터? 어느 시점에? 2017년 이후에 2018년도 고점 찍고 여기에서 디커플링이 나왔죠. 글로벌 시장하고. 그리고 미끄러진 다음에 의약품주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비이성적인 변동성. 비이성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변동성. 전부 이 수익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5월부터 6월까지 어떤 거. 그냥 일반 테마주도 진단 키트 말고 5월부터 6월 기준에 시가총액 3위였던 지금도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수익. 거기다 셀트리온 삼형제 수익. 전부 6월 달에 차익 실현, 7월 달에 시즌에 한 달 만에 150%. 신풍제약은 뭐 언급하기도 싫어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였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기준까지 의약품주들의 흐름은 긍정적입니다만 앞전의 흐름 대비해서는 조정폭이 있죠.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시장 견인력이 제한적이다. 왜? 더 이상의 거품은 버겁다는 거죠. 서비스 업종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업종의 흐름도. 서비스 업종 흐름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이 2016년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2016년 대비 또 요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잡는다면은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실질적인 시장의 랠리를 이끈 거는 전기 전자 업종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적.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화학업종 오늘 LG화학의 어마어마한 탄력. 물론 2차 전지라는 또 강력한 테마도 형성도 있었습니다만 LG화학의 이 탄력,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다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없이 움직일까요? 자, 한번 출석 체크 한번 갑시다. LG화학 한번 갑시다. LG화학. 이거 굉장히 고난도예요. LG화학. 이게 영어 쓰고 한글 쓰고 좀 힘드시면은 한글로 그냥 다 써버리세요. LG화학. 노란톡 국민톡에 LG화학 한번 쭉 씁시다. 지금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 딱 얹고 LG화학을 윤정도만큼 강력하게 이거 절대 악재 아니니까 여러분들 투매하시면 안 됩니다. 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황 봐서 저점 편입을 들어가야죠. 라고 말씀드렸죠. LG화학 한번 보자고요. LG화학. 그렇게 능동적이셔야 LG화학 같은 데서 투매 안 하고 수익을 딱 잡아내셔야 그래야 나머지 그냥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에서 폭등 랠리 수익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LG화학 능동적으로 빠바박 올려주세요. 노란톡 국민톡 오픈 채팅방에 윤정도 7777 검색하셔서 빨리 참여하시고 LG화학 같은 종목에서 투매 안 하고 현대차에서 투매 안 하고 SK하이닉스에서 투매 안 하고 삼성전자에서 투매 안 하고 왜 그걸 투매를 합니까? 실적이 뒷받침돼서 움직이는 화학업종의 흐름. 하나솔루션,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전부 화학 정유죠. 그것에 대한 나머지 2차 전지, 수소차, 태양광 그 테마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인 매출, LG화학의 기본적인 영업이익 어디서 잡아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위 중에서 영업이익 4위가 LG화학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만 9천억이에요. 태양광, 하나솔루션 그쪽에 대한 대선에 대한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테마의 형식 그거 이외에 실적이 뒷받침되니까요. 하나솔루션 PER이 지금 12배 수준 12배.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한 저평가. LG화학은요. LG화학 기준 마찬가지예요. 지금 9천억의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 대부분이 다 화학업종이죠. 화학 기준에서. 기초 소재에서. 그럼 화학업종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흐름을. 지금 눌려져 있는 이 흐름을 조금 더 공격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7년 만에 19만 1,500원 현대차 넘겼죠. 그죠? 그러고 나서 대선 충당금 잡고 그 뉴스 터지고 6% 동시효과 하락 그리고 장대 앙봉 그게 16만 원 이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17만 원에서 멀쩡하게 잘 움직여요. 7년 만에 고점 19만 1,500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들어올립니다.
이유는 뭐예요? 실적이죠. 엔화 강세에 따른 실적 개선폭 그게 가시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정책에 대한 그린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기차, 수소차 또 미국 쪽에 민주당이 승리하려나 이런 기대 요인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이 이렇게 왜 그럼 고점을 못 넘겼느냐. 조선이 포함됐잖아. 조선 30년 만에 업황오조세가 나온 게 언제예요? 70년대 이후에 2000년 초반. 아니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조선 업종은 사실상 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 못 움직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자동차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럼 몇 가지예요? 딱 세 가지뿐이 안 남네요.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시황 채널 돌려서 잘못 들으셨다가 그 억울하게 그 튼튼한 종목군들의 투매, 손절, 현대차를 세상에 투매시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LG화학을 투매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삼성전자를 투매하고 SK 하이닉스를 투매하고 아이고 왜 그 종목들 팔아서 우리 오늘 이렇게 들여다봤던 녹십자에서 수익 좀 나십니까? 그 종목들 팔아서 다른 테마주에서 수익 좀 나세요? 아니죠. 우리가 박셀바이오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와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금요일도 상한가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비중 실어서 갈 수 있어요? 윤정도는 말립니다. 조금 이따 교육을 해드리겠지만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는 종목과 비중이 없이 교육용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극명하게 엇갈려 있어야 돼요. 그런 쪽에서 수익을 나면 예전 아주 옛날 IT 거품 났을 때 또 의약품 테마 거품 났을 때 그 깨져 내려가는 후폭풍은 감당을 못할 겁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 방금 보셨죠? 요 기준 전기전자 업종 요 기준 요 기준이 뭐예요? 이 고점이 뭐예요? 여기가 시장 2600포인트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30%. 예? 30% 올라올 동안에 전기전자 업종은 얼마? 110%.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얼마? 100%. 삼성전자 얼마? 130%. 하이닉스 얼마? 190%. 전부 올랐어요. 이거 달달달달 애우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거 정확히 맞냐고? 맞습니다. 매일매일 야간 교육해드리고 전부 말씀드리는데 모를까 봐요. 그러고 나서 주춤거린 거지 이게. 그죠? 그러고 나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2018년도에 고점을 뚫은 게 전기전자 업종.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세금 들내려고 삼성전자 주가를 누른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주 진짜. 62,800원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지금 눌리면 얼마나 눌렸어? 내일이면 6만 원 돌파하게 생겼는데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게 생겼는데 아이고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그냥 막대로 파나? 자사주 이익 소각 14% 했는데 그거 소각한 거 다시 갖다 갖다 막 두들겨 패요? 아니면 막 악재를 막 그냥 루머를 만들어서 주가를 폭락을 만들어? 3분기에 매출 사상 최대치인데 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 전에 와병 중인데 그럼 그 전부터 그럼 고점 안 되게 밀고 내려가지 왜? 대도 않는 시황 누군가가 그게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방송에서 자기 거 있냐? 계산도 한번 안 해보고 상속세가 얼마 나오는지 누군가 계산을 해놓겠죠. 기사화했겠죠. 분석을 했겠죠. 근데 방송 나오는 윤정두가 분석 못해요. 해석을 해드리는 거지. 그럼 방송 나서 에이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방송 갖고 나서 주가 밀리고 있는데 아이고 그거 큰일 났네. 상속세 내려고 주가 미네. 초등학생이에요? 그런 시황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방송이랍시고 시청률 나온다고 까불까불하면서 제대로 된 시황을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거꾸로 어떤 걸 말씀드려요. 실컷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상한 테마주 거래대금도 없는 거 거래량도 없는 거 이제부터는 팍스경제TV입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업종군들의 종목군들을 쭉 보시고 결론적으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결국은 살아남아 있는지 이전에 2018년도 2600포인트 찍을 때 있죠. 그때 시가총액 3위는요. 시가총액 얼마였어요? 40조 뿐이 안 했습니다. 지금의 시가총액 3위는요. 50조 원을 넘는 종목이 3개가 나왔죠. LG화학 54조,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거기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실적주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LG화학,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금융지주사들 최근 금융지주사 순이익만 3조씩 나오고 있습니다. 거품을 좀 해소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황 부분을 추가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이 결과물 이제 선거 미국 결과물이 나올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럼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줄 수 있고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금융당국이 또 한번 코멘트를 했죠.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 조치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16년도 대선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상에서 교육 또 해드리죠. 노란톡 국민톡 오픈 채팅방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윤정두 7777 윤정두 7777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미리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팅방에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가 시세를 내줘야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나머지 업종군 내 종목군들도 따뜻해진다. 오늘 두 번째 출석 체크 단어는 삼성전자로 가겠습니다. 노란톡 국민톡 무료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